저평가 주식들이 넘쳐 있었고요. 정부가 직접 캐리를 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부 정책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에는 이 예측치가 2분기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정의성 회장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을 가지고 기아와 모비스 간에 있었던 순환 출자 고리를 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비스나 글로비스나 이런 회사들이 수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0% 이상 수익이 나지 않을 거면 쉽게 접근하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들어오시는 분은 지금 엄청나게 좋은 장에 들어왔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코스피 6천 돌파했습니다. 현재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역시 한국인이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강세장을 2005년 처음부터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 일본 주식시장의 어떤 또 다른 버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상승하기 전에 그 모양새가 일본과 가장 유사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저평가 주식들이 넘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은 없었고, 그리고 또 분위기도 후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이 거래소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우리는 정부가 직접 일종의 리딩을 했다? 아니면 정부가 직접 캐리를 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부 정책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여기에다가 EPS 증가가 나타나면서 굉장히 빠른 성장을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약 한 11년에 걸쳐서 5배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한국도 그 궤적을 따라가고 있는데 일본에 없었던 대표 기업들의 기록적인 이익 상승이 일본보다 훨씬 더 궤를 빠르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상방을 어디까지 보고 계시나요? 이익 증가가 아직 멈추지 않고 있으니까요. 이익 증가에 대한 예측이 멈출 때까지는 지수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측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예상에는 이 예측치가 2분기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예측치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날 때 주가도 가장 빛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시 현대차 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자체보다도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로봇의 실용성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장을 하게 되면 현대차 그룹 관련해서는 일종의 그 승계 구조가 아주 멋지게 마무리되고 순환 출자 구조가 해소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현재 정의성 회장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을 가지고 그걸 담보로 현금화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기아와 모비스 간에 있었던 순환 출자 고리를 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만으로도 약간의 프리미엄 요인은 있지만 그거보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만든 로봇이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지 여부? 이 부분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 현장, 즉 공장 현장이라든가 물류 현장 등에서 사용될 수 있는 로봇을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제공하고 그리고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개발하고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만들어낸 그 로봇을 현대차에서 직접 물리적인 로봇을 생산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은 현대 자동차에 현재 반영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봇 프리미엄이 본격화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최근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따져보면 이제 도요타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자동차는 다 꽉 찼다, 밸류에이션에. 근데 로봇 밸류에이션은 이제 막 시작되어서 현대차 그룹의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요소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가 굉장히 큰 관심입니다. 현대모비스나 글로비스가 수혜주가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가격이 미국에서 어느 정도 평가받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재미나게도 한국 사람들이 지금 반도체 칩이 좋아진 지가 이제 한 6개월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거든요. 로봇의 다른 영역, 그러니까 로봇의 부속 영역은 열광을 했는데 로봇 자체에 대해서는 열광을 안 해서 오히려 상장을 통해서 상장 가치가 높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그때 열광할 수도 있죠. 그 열광의 정도 수준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모비스나 글로비스나 이런 회사들이 그거에 따라서 수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미국에서 어떤 평가받느냐가 중요하죠.
주도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없는 투자자들은 지금이라도 비중을 채워야 할까요? 이 질문이 사실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부터는 보이자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투자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10%, 20%만 수익이 나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100% 이상 수익이 나지 않을 거면 쉽게 접근하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수의 고점, 주가의 고점이라는 건 저 같은 가치 투자자가 평가하는 영역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가치 투자자들은 밸류에이션 측정을 해서 이익이 이 정도 나고 앞으로 이익이 이 정도 날 거니 대략 이런 정도의 가격 흐름이면 적당하다라는 것까지만 얘기하는 거고요. 주식은 사람이 만드는 거고, 사람은 감정을 가진 존재고, 그 감정이 만들어낸 가격이라는 건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될지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 회사들이 배당을 얼마 할지 확인을 해보고 시가 배당률이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라면 위험이 있는 투자다라는 지적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채권 금리가 한 2.5에서 3%대 사이인데 국채 수익률이 그 정도니까요. 그거는 국채 수익률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컬어서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부릅니다. 무위험 수익률이 3% 정도 내외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땐 가격 변동이라는 위험을 안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위험 수익률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거는 위험을 떠안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마음에 따라서 사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사느냐, 이거를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외에 이 밖에 올해 주목할 만한 투자 섹터나 종목이 있다면 2개 정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제가 1년도 넘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이번 시장은 하나는 정책 효과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기업들의 이익 증가. 이 두 개의 축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생전에는 보기 어려운 수준의 이익 증가가 이번에 나타났어요. 한국 주식시장 또는 한국 기업사에 이런 정도의 단기 이익 급증이 과연 언제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이익 급증이 나타났거든요. 그로 인해서 제가 이거를 한 달 전에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00포인트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1500에서 2000포인트를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익 증가폭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축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주도주는 여기서 나타난 거고, 그다음 또 하나는 정책 수혜가 있습니다. 상법 개정, 그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매입 허가 의무화, 이런 것들이 바로 정책 효과죠. 이것과 관련해서 밸류업 관련 주식들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배당 관련 주식들, 그리고 배당을 많이 품는 금융주, 은행, 지주, 증권, 이제 보험까지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이 정책 영역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을 잘 찾아보시면 기회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주식 투자를 하는 개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이 업에서 이제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제가 일반 투자자하고 괴리가 굉장히 많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주식 투자라는 게 오르는 장에선 되게 쉽게 보이지만 그동안 30년 가까운 생활 동안, 투자 생활 동안에를 반추를 해보면 8알이 고통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8알의 고통 외에 가끔씩 좋을 때가 오잖아요. 1, 2알 좋잖아요. 그 중에서도 상위 1, 2알 중에서도 상위 5%, 10%의 좋은 장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은 지금 엄청나게 좋은 장에 들어왔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내가 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장이 만들어줬다는 사실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할 때 필요한 태도가 뭐냐면 자기 객관화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이 마음이 객관적인 상황에서 어떤 것일까 하는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끝으로 조금 어려운 주문을 드리면 최소한 이 회사가 앞으로 1년 동안 돈을 얼마나 벌 것이며, 그리고 그러면 그 돈을 버는 것 중에서 현재 주가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걸 이익률 환산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 수익률을 계산 정도는 해보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주 장기적인 투자
투자의 어떤 구루, 어떤 모델과 기준을 세웠던 사람이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인데요. 벤자민 그레이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은 물론 대공황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익 대비 16배 이상한 기업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익 대비 16배쯤 돼야 16배 아래쯤 돼야 소위 말하는 무위험 수익률의 2배 가까운 수익이 나는 거죠. 약 6%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려면 6%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 자리에서 하시는 게 좋겠고, 또 하나 또 드리고 싶은 말은 욕심을 버리십시오. 예, 욕심에 이끌려서 패가 망신한 것은 이 주식시장이 아니더라도 곳곳에서 인류 역사상에서 끊임없이 발견되는 부분입니다.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일종의 욕심이지만 그 욕심이 있는 상황에서도 최대한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하시면 그래도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19만 전자를 돌파했는데 이런 급등 국면에서는 어떤 신호에 숨 고르기를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일단 주식에서는 기본적으로 라운드 넘버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라운드 넘버는 2,000포인트, 3,000포인트 같은 마디를 넘는 가격대. 삼성전자가 19만 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20만 원도 일단 보이긴 보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는 뭐 잠깐이라도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추세상으로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하나의 뉴스 밸류보다는 외국인 수급을 살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반도체 좋은 건 뺄게요, 일단. 지금 수백 명이 와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겨우실 때 빼고요. 국내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삼성전자가 올라야 국내 시장도 오를 거고요. 국내 시장을 봤을 때 우리 여건에서 봤을 때는 아시다시피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최근에도 외국인이 그렇게 자주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매도를 하면 개인이 사죠. 개인이 받쳐가지고 지수의 하단을 빠지는 걸 좀 제한을 시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한 이틀 때리다가 조금 2천억, 3천억 매수하게 되면 급등이 나와요. 일단 지금 패턴이기 때문에 보인다라는 거 일단 먼저 여러분들께서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돌파를 해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생각은 이익이 지속될 수 있느냐 하는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렇다고 중요한 얘기 마지막에 할 거니까 가지 마시고요. 일단 1분기 실적 추정치가 저희가 4분기 때 20조 나왔잖아요. 삼성전자가. 1분기 추정치가 33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제가 오늘 확인했을 때는. 그러면은 4분기 20조, 33조잖아요. 항상 말씀드려요. 뭐 높죠? 증익이라고 그럽니다. 증익 구간에서 잘 안 빠집니다. 사실. 그러면은 여기서 삼성전자한테 급락이 나오면 예를 들어 외부 변수 때문에 미국이 박살나면 급락이 나오겠죠. 그런데 국내의 변수, 삼성전자의 온리 변수 때문에 급락이 나오긴 사실은 어렵습니다. 지금 구간에는요.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HBM4를 안 한다 그러지도 않을 것 같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적어도 그럼 1분기 실적 발표 언제 합니까? 지금 2월 말이고요. 4월 초에 하잖아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 동안 만약에 없으시다면은 조금씩 좀 적당히 빠질 때마다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하면 회사에서 혼나니까는 실적을 믿으시고 믿는 것도 혼나니까는 실적을 추정치를 보시고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정말 빠르게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흐름이 단순한 반등일까요? 아니면 본격적으로 큰 장이 열리는 초입일까요? 이미 장은 열렸고요. 장이 열렸고 밑에서 삼성전자가 49,950원, 800원인가요? 그 4배 올랐어요, 거의. 그러면은 이게 반등의 서막이라고 하기엔 조금 좀 그렇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제가 2만 원에 손절 치신 분도 봤는데 제가 작년에 25만 원이었어요. 그건 지금 몇 프로입니까? 그것도 거의 3배, 4배 나죠?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1, 2등 주식이 4배가 났으면 반도체 업황은 한참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요. 지속성 여부가 중요한데 이거는 AI가 되느냐로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을 조금 드렸는데 엔트로픽발 파괴론 그렇죠? 엔트로픽에서 만든 소프트웨어가 AI가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느끼세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항상 새로운 산업이 발달하면은 그 산업에 속해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이 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 중에 살아남는 몇 개만 살아남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작년 제가 9월달, 10월달 왔을 때 기억하십니까? 상방에 딥시크였고 그때는 오라클, CDS 프리미엄이 높아서
즉 그들이 캐펙스 투자를 하는데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돈을 빌려서 지어야 되는데 빌려오는데 CDS 프리미엄이 높다. 부도 확률이 높다. 즉 부도 확률이 높으면 어떻게 빌려입니까? 약간 신용도가 낮은 업체잖아요. 비싼 금리로 빌려야 되잖아요. 즉 부도 확률이 높아짐에 따른 우리가 이자 비용 충당의 문제 때문에 빠진 거예요. 작년에는. 그때 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은 달라진 게 없다. 우리는 하드웨어 업체이기 때문에 이익 단위 좋아지면 되는 거다. AI 투자는 계속 할 것이냐? 할 것이다. 빅테크 입장에서는 여기서 뒤떨어지면 옛날에 노키아처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바보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는 할 가능성이 크고요. 최근에 빅테크들, 메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캐펙스 상향했습니다. 최근에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 결국 메모리 반도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AI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당연히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D램은 당연히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일단 중론은 아직까지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가속기의 듀얼 빈 전략을 검토 중인데 현실화되면 이번 세대에서 삼성 HBM4 물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사를 쭉 살펴보니까 사실 공학도가 아니라서 요 정도까지 디테일한 부분은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쭉 살펴보면은 듀얼 빈이라 그래서 최상위 빈과 차상위 빈을 나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상위 빈에는 포에 성능이 높은 걸 들어가고요. 차상위 빈에서는 상당히 낮은 HBM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듀얼 빈에 들어가서 한다면은 당연히 최상위 빈에 있는 종목이 많이 들어갈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율이 높은 그리고 성능이 좋은 최근까지 나온 삼성전자 원시 D램으로 한 4나노 로직 다이를 적용한 거가 삼성전자 HBM4인데 그들이 더 쓸 수 있다. 라는 부분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기사를 살펴보고 좀 조금만 내용을 살펴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HBM4 물량은 늘어나는 건 당연할 겁니다. 물론 수율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성능이 좋더라도 생산을 할 때 수율이 잡혀야지 대량 생산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수율은 조금 더 잡혀야 된다는 설이 있고요. 저는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HBM4가 가격이 한 20%에서 30%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엔비디아에서 높은 가격을 가지고도 받을 수 있는가, 내고를 할 수 있는가 부분도 일단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행보상은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이잖아요. 엔비디아만큼 진심이 아닌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HBM4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하이닉스도 간과하면 안 된다. 원래 전통 강자였기 때문에 그냥 삼성전자가 무조건 이기고 하이닉스 진다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는요 좀 빼시고요. 둘 다 높아지고 있다. 근데 최근에 점유율을 보면은 하이닉스가 꺾이고 마이크론 삼성전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요 그렇게 하이닉스 안 좋다라고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는요 전체 HBM 시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점유율만 꺾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D램 1위를 1년 만에 되찾았는데 이번 탈환은 일시적 반등일까요? 아마 작년에 HBM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D램 쪽 1등을 한 걸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원래는 삼성전자가 1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해야 될 위치를 찾았다. 그리고 아마 1분기 최근에 나온 수출 금액 보시면은 반도체가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 위치를 찾아갔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 주식이랑 연관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반도체죠. 실적이고요. 이 실적이 여전히 좋구나. 왜냐하면 D램을 1등 찾았으면 그만큼 물량으로 혹은 가격적으로 같이 팔렸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같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엑시노스가 탑재된 갤럭시 S26 시리즈가 성공할 경우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실적에 의미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의미는 좀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작년보단 덜 한 게 맞을 것 같아요. 작년에 1분기 영업이익을 찾아보니까 삼성전자 1분기가 6조 7천억. 그중에서 모바일이 4조 3천억입니다. 반 이상을 가져갔어요. 그때 갤럭시 S25인가요? 25가 잘 팔렸죠. 잘 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플립도 잘 팔렸고 폴드도 잘 팔렸고요. 그런데 올해 1분기 추정치가 제가 좀 전에 30조 이상이라고 33조 정도 된다 얘기했는데 그중에서 증권사 추정치 일부는 달라질 수 있지만은 모바일 추정치 2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작년 4조 올해 2조인데 작년보다 좀 줄어들기도 했고 그런데 전체 30조 중에서 2조랑 6조 중에서 4조랑은 다른 거죠. 물론 엑시노스가 성공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근데 제가 최근에 좀 보니까는 엑시노 성공이 2600도 성공 중요한데 내년에 2700 성공도까지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왜 액시전 성공이 중요하냐면은 실적도 좋아지지만 그걸 만드는 파운드리라든지 시스템 LSI 부분 실적이 같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파운드리 시스템 LSI는 기존에 실적 좋지 않은 부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견인하는 건 맞지만 일단 지금 현재 2월 말에 3월 초를 지나간 입장에서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을 바라보는 건 사실 모바일보다는 반도체 보는 게 좀 더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HBM4와 비메모리 개선까지 감안하면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에 줄 수 있는 주가 상단은 어디이며 올해 몇만 전자까지 가능할까요? 네, 일단 최근에 비메모리 쪽 개선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작년까지 적자였죠. 해서 내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했던 부분을 보고 썼던 증권사가 있습니다. 네, 그 증권사의 보고를 살펴보니까는 목표 주가 상단 21만 원으로 나오더라고요. 물론 비메모리 쪽 개선 작년에 아마 3조 이상 적자였을 텐데 27년도에 아까 이 엑시노스 2700 얘기 드렸잖아요. 그게 2700이 흑자 전환이 된다면 전제로. 그래 근데 물론 주가의 특성이고 리서치의 특성이긴 한데 우리 투자자분들 주가가 그 목표 주가에 도달하면은요 올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올랐다는 것 자체는 다른 새로운 변수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파운드리 쪽, 비메모리 쪽 흑자 전환이 아니고 DRAM 가격이 더 오른다라든지 지금 작년에 제가 와서 9월 달부터 12월까지 뭐 DRAM이 50% 올랐다 그랬잖아요. 올해만 또 몇십 프로도 올랐어요. 올해만. 26년도만요. 그렇죠? DRAM은요. 못 구합니다. 우리 지금 PD님도 지금 노트북 쓰고 계신데 뭐 엄청 비싸잖아요. 새로 사실 거면. 그렇죠. 물론 중국산 반도체 쓰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쓰긴 싫죠. 그리고 비메모리 쪽이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은요. 과거에 전통적으로 삼성전자를 눌러섰던 멀티플을 세게 줄 수 있습니다. 편하게 적정 PR이 지금은 10배다 라고 목표 주가를 할 수 있는데 다음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문제가 개선된다? 15배. 그러면 주가를 더 폭발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이게 될 것 같다라는 것보다는요. 주가는 항상 그 직전이 강합니다. 그 시점이요. 그러면 우리가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쪽 봤을 때 테슬라 수주도 있고 애플 수주도 있잖아요. 그 수주가 가시화돼서 지금 첫 삽을 떴다라든지 오스틴 공장에서 뭐 돌아간다라든지 지금 드디어 흑전할 것 같다는 추출성 기사가 나올 겁니다. 아직은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가 아마 조금 더 강력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말 나온 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분기 실적 좋거든요. 좀 좋다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 추정치가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요. 오히려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고민을 해보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